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주제는 고정자 전압을 통한 토크 제어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뭘 알아봤냐면 IEEE 권장 등가율을 이용해 가지고 토크식을 이제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토크식을 가지고 직접 우리가 토크 곡선을 이제 그려봤죠. 자, 그것은 그 전 시간에 그려봤던 유도 전동기 이제 2차 회전자 측 등가율을 이용해 가지고 전류, 역률, 토크 특성을 그려봤던 그 특성이 이제 그대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보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고정자 측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이제 IEEE 이제 권장 등가율을 이용해서 태분단 등가율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토크 특성을 갖다 유도를 해봤죠. 이제 이 토크 특성식을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하면 우리가 정량적으로 토크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늘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하지 못해서 이제 오늘 주제 하기 전에 이제 이 부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슬립이 토크 특성에서 슬립이 아주 작은 영역에서는 어떤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영역에서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립이 작은 경우죠. 슬립이 작은 영역과 이제 큰 영역이죠. 큰 영역에서는 이제 토크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 시간에 유도했던 토크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유도했던 토크식이 이거죠. 이제 이게 IEEE 권장 등가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장 등가율. 유도 전동기요. 당연히 유도 전동기 IEEE 권장 등가율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토크식을 얻은 것이죠. 이 식을 갖다가 우리가 토크 곡선을 만들 때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정량적으로 토크 값을 구할 때 이제 쓰는 식입니다. 자, 그럴 때 자, 여기 이 두 개 항을 봅니다. 이 두 개 항을 갖다 볼 때 특별히 이제 틀립이 작은 경우에 틀립이 작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죠. 이 부분이 매우 큰 값이 되죠. 이게 거의 0에 가까우면 0이라면 이게 무한대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매우 커지죠. 이 영역에서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항을 갖다 무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항을 갖다 0으로 계략적으로 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비교해 봐도 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무시하고 우리가 이 특성을 갖다 바라보면 여기도 0, 여기도 0으로 놓고 바라보면,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상수니까 자, 이렇게 되죠. 자, 유도된 토크는 슬립에 비례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유도된 토크는 슬립에 비례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이게 슬립이 이쪽으로 가면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가할수록 토크도 역시 비례해서 증가하는 특성이 슬립이 작은 경우, 즉 동기속도 근처에죠. 동기속도 근처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최대 토크를 지난 이후 특성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특성도 한번 봐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슬립이 이제 큰 경우, 자, 슬립이 이제 큰 경우 특성은 어떤 특성으로 나타나는지. 자, 슬립이 큰 경우는 또 이제 이거죠, 이거. 이게 매우 작아지죠. 이제 여기가 이제 1이 되면 R2 권선의 저항, 실질적으로 권선의 저항만 나타나게 되니까 이 값은 작죠, 매우.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설 리액턴스보다는 권선의 저항은 일반적으로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이 항을 거꾸로 이제 무시해 버릴 수가 있죠. 이제 이 항을 갖다가 무시해 놓고 이 식을 갖다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나머지들은 다 상수가 될 거니까 여기 슬립에 대해서 토크는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죠. 반비례한 특성. 아까는 여기는 갖다가 토크에 대해서 이제 비례하는 특성으로 나타났는데 여기 영역에서는 반비례한 특성이 나타난다. 결국은 반비례하다는 이야기잖아. 슬립은 작아지는데 토크는 커지는 거죠. 이렇게 반비례 가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가면 슬립은 커지는데 토크는 작아지는 이러한 특성으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이제 유도전동기의 이제 토크 특성의 한 일부분이다. 그래서 슬립이 작은 영역과 이제 큰 영역은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이제 하나 정도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유도전동기의 전류곡선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면 이게 전류는 이렇게 변동이 됐죠. 이와 같이 변화됐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제 유도된 전류의 형태인데,
유도된 전류의 크기하고 토크하고 비례해야 될 텐데, 전류의 크기하고 비례될 텐데, 단순하게 이제 비례한 특성으로 나타나지 않고, 여기는 오히려 작고, 여기가 전류가 제일 큰데도 토크가 작고, 그 다음에 여기 토크가 오히려 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전류하고 약간 다른 성향으로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했죠.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직류라면 이게 맞겠죠. 직류 전류라면은 이 전류에 비례해서 토크 크기가 당연히 나타나야 되게 맞겠죠. 지금 여기는 이제 겨루기란 말이에요. 겨루기다 보니까 이 전류가 다 전부 유효한 토크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효한 토크 중에서 이 피상분 중에서 총 피상분 중에서 뭐만이 토크로 작용한다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걸 갖다 그랬습니다. 코사인 세타 성분, 즉 피상분 중에서 전류의 피상분 중에서 코사인 성분 이것만이 유효분 전류가 되죠. 좀 전력으로 따지면 여기다가 전력으로 따지면 이게 유효 전력이 되는 거죠. 예, 비례적으로 어떤 상수값만 곱해주면 이게 바로 유효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분, 전류 중에서 유효분만이 뭘로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예, 토크로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까지 그려보면 전류도 그려봤고, 전류가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변하는지도 그려봤고, 그 다음에 역률도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그 경과를 갖다 그려봤습니다. 그랬을 때 역률은 이와 같이 나타났었죠. 이런 식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특성이 곱해진 특성으로, 두 개의 특성이 곱하기 된 특성으로 유효분 특성, 즉 토크 특성이 나타난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 겨루기에서는 유효분과 무효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조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류를 바라보면서 토크를 예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류 중에서도 유효분과 무효분 값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류를 바라볼 때는 뭐까지 같이 쳐다봐야 돼요? 유효분 전류가 얼마인지를 보려면 역률을 같이 쳐다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고,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의 주제입니다. 이 시간의 주제, 고정자 전압, 고정자 전압과 토크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 전압. 자, 고정자 전압하고 이제 이게 사실은 태분한 전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전압은 사실은 V1 고정자 전압의 바로 비례한 값이죠. 이 값이 바로 영향을 받는 값이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가 태분한 전압을 구할 때 여기 오픈 전압이 태분한 전압이죠. 그래서 여기 XM에 걸리는 여기 개방 단자에 걸린 전압이 태분한 전압인데, 이 전압인데 요게 고정자 전압이잖아요. 고정자 전압이 여기다 걸리고 여기서 이제 분합된 전압인데, 여기 전압이 커지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여기 개방 전압이 V 태분한 전압이니까 V 태분한 전압도 같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은 V 태분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이 값은 뭐 어떤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정자 전압에 관련된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값이 이 값으로 분합된 거니까 이 값이 증가되면 이것도 증가될 거고, 이 값을 낮추게 되면 이 값도 낮춰지겠죠.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식을 보면 태분한 전압에 토크가 비례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뭐냐면 이 고정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랑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전압을 늘렸을 때 이 전압이 증가하게 되고 낮추면 같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전압이 약간 분합되는데, 즉 자와 리액턴스가 매우 큰 값에 분합됐기 때문에 결국은 값도 얘랑 거의 같아지죠. 이 두 개 값이 거의 같아지죠. 태분한 전압이나 이 고정자 전압의 크기는 같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슬립에서, 동일한 슬립에서 이 토크의 값의 크기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상수로 보면, 동일한 슬립 조건에서 본다면 이 토크 특성은 나머지들은 다 상수니까, 자, 볼 거 없고 슬립까지 같은 이 슬립 위치에서 보면 이 토크 값의 크기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즉, 여기 말하는 이 전압은 고정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여기가 이제 1PU일 때, 고정자 전압이 1PU 전압일 때, 즉, 정격이라고 가정해보면, 그 정격보다 0.7PU, 0.5PU로 이렇게 낮춰봤을 때,
그 값을 낮춰봤을 때 그 특성 곡선은 토크의 특성 곡선은 이와 같은 모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이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압의 제곱에 B라는 특성. 이게 전압을 낮췄기 때문에 토크 또한 이렇게 낮은 값으로 나타날 것이다. 자, 그리고 이 토크 곡선을 그릴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매여 있죠. 전압의 크기를 바꾸더라도 이 부분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동기속도점이죠. 동기속도에서는 항상 토크가 0이어야 되죠. 이 동기속도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습니까? 주파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토크 곡선이 갖다가 어떤 우리가 변화되는 영상을 볼 때 이 부분은 항상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주파수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여기는 무조건 고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영향을 받겠죠. 이런 영향을 다 받겠죠. 자, 그래서 고정자 전압을 통해서 토크 제어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모양이 예측된다. 우리가 정말 예측된다라고 이제 보십니다. 우리가 직접 한번 그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값을 한번 넣어서 그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측된다로 여기서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려봤던 그 하나의 예제가 있었습니다. 그 예제의 거를 갖다 바로 이용해서 전압만 한번 변화시켜 보면 어떤 곡선으로 바뀌는지 우리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고, 확인해 본 결과를 갖다가 이 곡선하고 이제 같다 그러면 우리가 늘 전압이 바뀌면 토크 곡선이 어떻게 바뀌겠구나 하고 머릿속에서 이제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메스케드로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까지 토크 곡선까지 작성해 놨으니까 그 다음 작업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스케드로 들어가 봅니다. 자, 메스케드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 강의 때 했던 예제입니다. 이 예제는 IEEE 등가회로를 갖다가 이제 그대로 그려놓은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유도전동기 이제 회로정수 한 상분만 뽑아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활용했던 예제 그대로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갖다가 태분한 등가회로로 만들었죠. 태분한 등가회로로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태분한 전압, 이제 태분한 저항, 리액턴스, 뭐 이런 값들을 갖다가 이제 얻었죠. 이제 위에서 다 그런 작업들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크 곡선을 갖다가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얻어서 이제 이 값을 갖다 직접 한번 플라팅을 한번 해보니까 이와 같은 토크 곡선의 모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한번 직접 그려봤더니 우리가 계략적으로 그려봤던 그런 그림과 크게 다르진 않았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까 특성을 보면 이쪽에서 슬립이 작은 영역에서는 토크가 어땠습니까? 슬립에 이제 비례한 특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슬립이 큰 영역에서는 약간 반비례한, 약간 굽어져 있죠. 약간 포물선역들이 띄고 있죠. 이거는 슬립에 반비례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정자 전압을 바꿔봤을 때, 어떻게 이제 토크 곡선이 바뀌는지, 이제 이걸 갖다 우리 이제 1PU라고 하면 되죠. 1PU인 경우에, 토크 곡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0.7PU, 그 다음에 0.5PU 값으로, 그 값을 한번 조정해가지고, 어떻게 토크 곡선이 만들어지는지 직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0.7PU부터 한번 해볼게요. 0.7PU. 자, VX라고 할게요. V태분안에 있는 요 값을 갖다가 이제 조정하면 되겠죠. 0.7 V태분안 값으로 하면 되겠죠. 자, 요 값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는 V에 뭐라고 할까요? Y로 할게요. 요거는 0.5 V태분안 값으로 해볼게요. 어차피 여기 여기 값을 바꾸나 여기 값을 바꾸나 어차피 비율은 같은 비율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태분한 전압의 크기로 여기 1 V태분안에서 0.7 V태분안 한 게 여기 전압, 고정자 전압 측에서의 이제 0.7PU인 거나 같은 비율로 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태분한 전압에서 0.7PU를 잡아줘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토크 곡선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쓰기 귀찮으니까
요값만 한번 변화를 시켜 볼게요. 여기를 갖다가 이름만 좀 바꿔보죠. 여기는 0.7 V라고 할까요? 이름을 0.7V 0.7V라고 여기 값을 갖다가 이제 좀 바꿔주면 되겠네요. 여기를 갖다가 VX란 값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하나 더 작성을 해보죠. 여기다가 0.5V도 한번 해보죠. 0.5 지금 이 값을 전압을 갖다 이 값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요. 여기를 갖다가 여기는 V의 Y로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 시계는 요 전압 태분단 전압이 1PU이던 게 0.7PU로 이제 줄어든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0.5PU로 0.5PU가 들어가는 전압값으로 여기다가 이제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갖다가 요 그래프 상에다 한번 겹쳐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다음에다가 0.7V를 한 거를 해볼게요. 0.7 네, 0.7 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겹쳐보죠. 토크가 0.5V 0.5PU 0.5PU라는 이야기예요. 자,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 1PU죠. 1PU일 때의 토크 곡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0.7PU일 때 토크 곡선이고, 그 다음에 0.5PU일 때 토크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토크 특성은 이제 이와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자 전압, 이것은 이 고정자 전압이라고 보셔도 돼요. 고정자 전압의 이 전압은 이제 고정자 전압. 뭐 또는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전원 전압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전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 특성으로 나타난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같은 슬립에 대해서 그렇다냐, 같은 슬립 조건에 대해서 이제 그런 특성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동기 속도는 전압을 바꿨다 해서 고정자 측의 전압의 크기를 갖다 바꿨다 해서 전압의 주파수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주파수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동기 속도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크 곡선을 작성할 때 우리가 동기 속도점은 주파수가 변경이 없다 그러면 항상 못 박혀 있듯이 그냥 거기를 못으로 박아 놓듯이 다른 부분은 바뀌어도 여 부분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림이 나타날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정자 전압을 통해 가지고 토크 모양을 갖다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전할 때 부하 운전 조건 상황에서 우리가 속도를 갖다가 바꾸고 싶은 경우에, 부하 운전 중에 뭐 예를 들어서 1.0 PU로 우리가 이렇게 이 속도로 이렇게 운전하고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N1이라고 속도로 갖다가 운전을 하고 있다면 이 속도를 갖다가 좀 조정을 좀 하고 싶어, 좀 낮추고 싶어.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 전압을 낮추면 이 토크의 곡선의 모양이 이제 바뀌게 되죠. 이와 같이 바뀌게 되니까 우리가 만나는 점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속도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전압 제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속도를 제어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압 제어를 통한 속도 제어. 우리가 뭐 이제 여기를 갖다 이제 슬립 제어 안에 뭐 우리가 전압 제어, 이제 뒤에 나올 저항 제어까지 포함해서 슬립 제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다 좋은데요. 이제 운전 중에 전압 제어를 통해서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것은 뭐냐면 이렇게 속도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뭐냐면 속도 제어 범위가 이런 걸 갖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도 제어 범위가 매우 좁다. 좁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전압을 낮췄는데도 속도가 뭐 기껏 해봐야 뭐 여기서 이 근처에서 노니까 뭐 그닥 뭐 이렇게 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없죠. 뭐 이렇게 속도를 갖다 이만큼 이렇게 막 낮추거나 뭐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죠. 그래서 고정자 전압을 통한 속도 제어 방법은 유도전 등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속도 제어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들 통해서 언급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운전점이 어디에 가까울수록 이롭다고 그랬죠? 운전점이 동기 속도에 가까울수록 이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운전 전류,
자, 운전전류 입장에서 좋다. 운전전류가 작아져서 좋다.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역률. 예, 역률이 이제 더 좋은, 예, 1이죠. 그렇죠. 동기속도에 딱 붙으면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동기속도에 가까울수록 역률이 이제 1에 가까워지는 거죠. 세 번째, 효율이라고 이야기했죠. 효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효율은, 자, 1- 슬립이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제 운전전류 입장은 좀 쳐다보기 힘든 게, 전압을 낮췄기 때문에 전류는 양상이 같이 바뀌니까, 이제 이걸 갖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두 가지는 명확하죠. 역률 당연히 나빠지고요. 그 다음에, 효율 당연히 안 좋아집니다. 동기속도로부터 멀어질수록 효율이 나빠진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게 그 전압을 통해 가지고, 전압 제어를 통해 가지고 속도 제어를 하겠다. 그것은 상당히 유도전동기 입장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궁여지책으로 하는 속도 제어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아니란 뜻이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제 써먹지 않을 그런 속도 제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는 실질적으로 이제 전압을 통해서 제어하는 것보다는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될 이제 주파수를 통해 갖고 이제 주로 인버터를 이용해서 주파수를 제어해 가지고 보다 더 쉽고 깔끔하고 이제 폭넓게 제어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전압을 통해 속도 제어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가는 측면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고정자 전압을 통한 토크 제어 특성을 알아보고, 직접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속도 제어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